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문화, 역시 네 문제가 아니라 다섯 문제. 심지어 어떤 친구는 여섯 문제가 나왔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올순의 이론 자체가 나오게 되면 우리 쪽인가 싶어서 그렇게 판단하겠지만 정치학 쪽이었죠. 그래서 잘 다루지 않고 실제로 정치학에서 많이 다루는 이론이었기에 그쪽이 있었고 또 사회운동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하신 친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개념들이 이번에는 나왔죠.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도 그렇겠지만 이제 한 번 더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나올 거에 나왔다라는 건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성 사항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건 뭐지? 새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건대학교의 다니엘 벨부터 시작해서 정보사회 파트가 이때까지 안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나올 거고 위험사에 대해서 개념 정도 물어볼 거다. 그래서 정보사회 관련된 키워드를 정리를 해야 된다까지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위험사회에서 현대 위험사회, 과거 위험사회 근원까지 묻거나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대책 같은 걸 물을 줄은 저도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한 번쯤 위험사회에 대해서 책도 나왔고, 워낙 많은 사회학 책에서는 다 담고 있는 내용이었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쓰실 수는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교과 과정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있죠. 대부분 다 사회문화라든지 그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참고 자료나 이런 쪽에 들어간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가원에서 이제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10회 때 드렸죠. 변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체크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1점 정도 배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쓰신 친구도 있고, 못 쓴 친구도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독립변수, 종속변수에도 다른 변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라는 거 파악하고, 그리고 복합적으로 윤리라든지 어떤 과정을 판단하는 문제가 역시 출제가 됐었죠. 조사방으로는. 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에 대해서 신사운동이 다시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신사운동과 구사회운동이 갖고 있는 주체라든지 목표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들이 그대로 출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회학 개론이나 교재적 차원을 넘어서서 막 확장된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학교에서 지도하고 있는 내용들 기준으로 했다라는 건 본투 더 베이직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적중이다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익숙하게 우리가 다뤄왔던 것들이기 때문에 긴장만 하지 않으셨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변화가 문화가 안 나왔어요. 문화가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잖아요. 문화 인류학 쪽도 그렇고, 인류학 이론 한 번씩 다 다뤘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문화 패턴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하게 되면서 문화 인류학 쪽에 좀 더 방점을 찍고 많이 준비를 시켰었는데 아쉽게도 그게 출제가 안 됐죠. 다섯 문제 중에 문화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한 번 쉬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전사회학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이론을 다루지 않았나. 다시 출제된다면 이렇게는 아닐 것 같아요. 3명 중에 2명 정도 선택할 것 같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많이 봤었던 디르켐 그리고 머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르켐 머튼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자면 기능이나 아노미에 대해서 보통 나올 수도 있겠죠. 두 가지 차는 기능제 분석 구체화했다. 사회체계 의지현생 기원한 차에서 기능과 역기능 제시됐어.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빈칸으로 낼 수 있는 것 중에 역기능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고, 우리가 공부했던 건 그래서 어떤 사례를 주고 여기에 대한 역기능과 기능을 유추하는 것까지 봤었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저런 분류가 있고 이런 분류가 있다죠. 둘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뉴멕시코 호피족 기후제 우무라고 나왔습니다. 이거요. 비 올 때 기후제 춤추는 거 이거에 대해서 있는데, 심지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의무가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리게 해서 호피족 믿음이 있습니다. 의무의 이것 기능, 호피족이 믿고 있어요. 집합의식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걸로 했어요. 현재적 기능, 현시적 기능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의무가 호피족 사이에서 집단 결속을 증진하는 부수적인 효과라고 했어요. 이 부수적인 효과는 실제 이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었을 때 기대한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으로 제시된 것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은 이 보이지 않는 기능이라기보다, 프린트 취소하고, 예, 제가 지금 다루는 게 서툴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페이지업, 예, 기능에 해당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설명부터 해주는데 짧게 나왔어요. 다들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잠재적 기능이죠. 그래서 이 잠재적 기능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게 하나의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다른 효과를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예전에 뭐 알바를 했어. 알바를 하게 되면 돈 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뭐 살도 빠지고 친구도 사귀고 하는 게 잠재적 기능이죠. 두 가지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10번이에요. A장에서는 두 문제가 있었죠. 현대인의 일상적으로 작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며 살아간다. TV, 인터넷, 현대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바로 위협이자 위해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통제가 어려운 온갖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엄밀하게 이건요, 위험인데 덴저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라는 거죠. 이 리스크라는 어떤 경고할 수 있는 우리가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윤리백의 위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그것을 그날 거부하지 못하고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다. 지금 상황이 어땠길래 과거와는 다른 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과거에도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정복하고 살려고 했는데 현대는 조금 그 위험의 성격이 다르다. 이걸 출제를 했죠.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전 지구적 사역자 100 나왔어요. 아마 100 보자마자 위험사에 쉽게 고르셨을 겁니다. 위험사에 대한 내용, 이게 다시 또 나온다라는 것은 바로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정리는 이번에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규정했었다. 전통사회의 이것과 현대사회의 이것은, 그것은 기억을 그대로 하니까 위험은, 그리고 현대사회 위험은 파생되는 근원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무엇 때문에 위험해지는가? 어떤 상황이 위험하게 하는가라는 게 그원이죠. stem from. 그러면은 우리 과거와 현대의 차이를 보자면요. 근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이 중심으로 이제 무언가를 바꾸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 근원 자체는 바로 인위적이란 게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자연적인 거죠. 이 자연적과 인위적이 가장 좋은 거. 그래서 자연에서 발생한다, 인간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심플하게 쓰셔도 좋고요. 윤리백이 처음에 서문에서 쓴 건 이것입니다. 문명의 발달 때문에 새로운 위험이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문명이라면 아키텍처, 문명의 발달, 문명이 있기 전과 있기 후라고 쓰셔도 맞게 할 거고 키워드로 보통 정답을 할 겁니다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인간 때문에라는 거죠. 인간이 기여한 바 있고 인간이 개발해냈고 인간에 관한 것들로 만들어진 위험이 새로운 위험이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죠. 그래서 과거와 같은 말은 문제인식 대역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자연에 있었던 걸로 했었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겠죠. 산업사회 발전, 이성에 대한 면, 과학기술에 대한 여기 답이 좀 있어요. 과학기술, 생산력 발전, 경제생활 기대 같은 근대성. 이 근대성이 또 원인이기도 해요. 근대성이 나타난 문명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위기들이 나타났잖아. 위험이 제출돼 있네. 이러한 위험 전부 뭐 때문이야? 전쟁, 위험, 감시세계, 환경위기. 인간 때문이죠. 인위적인 것 때문에 됐었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 전에 있는 게 자연적이라고 해야죠. 그럼 근대성의 반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반성적 태도라고 했어요. 우리 사역에서는 뭘 쓰냐면 성찰이라는 단어를 쓰죠. 성찰적 현대성, 성찰적 근대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윤리백과 이제 기든스가 같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고 윤리백 역시 이 성찰적 현대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실제로 이 성찰적 현대성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까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중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근대성이니까 성찰이고 이제 출제가 이렇게 이어로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단어에서 뺏어 쓴다는 걸 또 하나 유추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신기하게 보여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문장 형태를 만들어라라고 했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신장이라기보다 굉장히 친절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관식 쓸 때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라고 답답해 했었는데 이제는 어떤 것은 무엇이며 어떤 것은 무엇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낸다면 박스를 주고요. 이 문장에 들어가는 말로 써라. 암기선되는 문장으로 써라.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나왔죠. 전통사회에서는 자연에서 출발한 위기가 대표적이며 자연에서 자연이 근원이며 현대사회에서는 인위적인 문명이 근원이다.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B1번입니다. 뒤에 있는 이 단답형을 또 저희가 정복했어요. 이거 재작년에도 저희가 먹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답형에서 사회학에서 많이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부르디에입니다.
부르디에 쿨타임 냈다라고 했었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 크다라고 했었고, 네 가지 형태의 자본, 다이렉트로 자본 물었습니다. 자본의 종류는 빈칸 렉이 되게 좋죠. 경제자본, 우리가 공통적인 건데,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자본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지식, 취향, 스타일 등을 의미하는 것, 소유와 증형태 띄지 않는다. 경제활동과 다양한 형식으로 돼서 전환될 수 있다. 맥락에서 효과된다. 사회화 등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 바로 뭐냐면 사회화 등을 통해서 상속받은 재산 같다라는 거 출제를 했었어요. 이 지문 기출에 있었죠. 바로 아비투스에 대한 지문 나왔습니다. 이 아비투스가 뭐에 의해서? 문화자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또 친구나 여타 다른 관계로 된 인적 네트워크, 이것도 출제했죠. 치대던가 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면 지속적인 관계로서 관계망, 사람들과 연결망이라는 거.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상징자본 막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 있는데, 이 상징자본에 대해서는 사회적 지위 개념도 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출제 가능성 낮다고 했는데 이렇게 넷째로 달아주셨네요. 다음번에 본다면 이 문화자본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비투스와 같이 연관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B-9번. 자, 조사 방법론 문제 또 나왔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실험법이나 사례를 갖고 판단하는 문제, 평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고등학생들. 자, 중고등학생 그러면 모집단이 되죠. 여기서 표본 뽑을 거고,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다. 영어자는 스마트폰의 사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중고등학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지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빼버렸어. 출제한다는 거지. A래요. 중고등학생 1000명 표본 뽑았습니다. 설문조사 했습니다. 조사 대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표본을 구했어. 내가 지금 편안하게 연락해서 구할 수 있는 걸로 했어. 또는 우리 학교에 있는 학급 학생이 있어. 이거를 컨베니언스, 편의 추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의 추출은요, 확률이 아닙니다. 1000명 중에서 여기서 해갖고 뽑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건 무작위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학생들을 골라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구하기 쉬운 표본 골랐다. 이것을 편의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비확률 추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고 볼 수 없다지. 왜냐하면 편의 추출은 비확률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개입된 거고 들어간 거니까. 자, 그래서 학급자를 쓰겠다. 스마트폰 중독 정도 사용 시간 측정했었고, 주관적 행복감 답이 나왔습니다. 바로 종속변수 나와 있죠. 6문항으로 측정했었다. 예. 지금 보니까 이 정도하고 이거 보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문제가 없었네. 이전에 나왔으니까 안 되는 거고,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이 변수로. 자,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사용의 관계를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분수의 영향 배제예요. 영향이 배제가 아니라 영향, 뒤에 있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사이에 종속과 독립의 또 다른 역할하면 매개변수라고 하고요. 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하게 되면 외생변수라고 하고요. 영향을 배제하게 한 변수는 통제변수죠. 그래서 통제에 대한 이야기 써주셔야 되고요. 중고등학생 80명입니다. 동의롭고 두 개 집단 해갖고 나눠서 했네요. 80명이니까 실험법, 면접법 같아요. 한 집단에 한 달 동안 스마트폰을 하루 18시 게임이나 영상 시청 앱을 사용하도록 하고, 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8시간째 게임이나 영상, 잠 몇 시간 잔 거야? 씻고 뭐하고 하면 6시간도 못 자게 된 거고, 한 달 동안 했대요. 학생들에게 부모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18시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이건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떤 다른 생활도 못하려고 반대로 얘네들, 이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얘네들도 열받겠는데 얘네들 되게 열받아 할걸? 자, 이거는 인격 침해입니다. 사람들 어떤 생활의 사생활 침해나 인격에 대한 윤리적 문제 발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자료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까 뭐 편의 추출, 비확률 표본 추출 썼었다 써주셔야 되고, 디귿은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다. 왜? 사람들이 동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회화되고 성장해야 될 친구들한테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한 달 동안 18시간 하게 하고 다른 친구는 안 하게 했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문제 갑니다. 기억에 해당한 용어. 예, 처음 시작할 때 나온 거, 종속변수, 기억에 해당한 용어는 통제죠. 예의 연구의 종속변수 주관적, 행복감이 되고,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용어를 표현해서 써보자. 자, 편의 추출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모집단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봤다고 하기 힘들다. 또는 모집단에 대해서 모수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라든지, 표본과 두 개를 넣어서 쓰시면 되고, 디귿의 내용 구체적으로 쓸 거 연구윤리 나와 있네요. 연구윤리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 이 중고등학생 성장하고 학습을 해야 되겠는데 통제를 해버린 거죠. 자신의 생활에 통제를 해버리니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었고, 또한 여기서 윤리적 문제 발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 쓰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쓰라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윤리에 침해하였는가를 쓰는 거기 때문에 나와 있는 사례를 그대로 갖다 쓰셔도 돼요. 자, 마지막 문제.
B. 다한글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60년대 음반 70년대 벌써 이제 많이 읽은 친구들 알 거예요. 60년 70년대 나오게 되면은 맞아 신사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국가의 사회운동이 있다. 이른바 이운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운동 끝났어. 신사회. 자, 이는 그 이전의 사회운동, 자본주의 사회 개혁활동, 구사회 쓰고 싶었어. 근데 구사회 쓰고 싶은데 이운동이나 이 정치운동과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정치운동과는 다른 거죠. 자, 그럼 두 가지. 노동운동이나 계급운동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운동은 신사회운동이니까 차이가 있다. 운동의 이슈, 경제적 불평등이나 계급. 나왔어요. 경제적 불평등이나 계급이라고 나왔습니다. 계급이 노출돼 있으니까 지금 니은에 들어갈 거는 조금 다른 걸 써줘야 된다. 그지? 그러면 계급이 아니라 이거는 노동자운동,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운동은 탈물질, 탈계획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어떻게 지향하는지 나왔죠. 이거 갖고 탈물질적 계층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 좀 애매하죠. 나와 있는 걸 써도 되긴 하는데 내용만 잘 읽어도 사실은 풀 수 있습니다. 주체 측면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언어, 신사회와 노동에 대한 이야기. 디귿애들 이전의 사회운동에서의 주체는 누구이며 노동자들 하면 되겠죠. 노동자나 또는 사회적으로 계급이 낮은 사람들 쓰면 되고 경제적으로 불평등 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나와 있는 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 주체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운동에서는 이것이다 라고 해 탈물질, 탈계급, 가치지향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측면에서 차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전의 사람을 포함하여 훨씬 더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했다라고 써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주체의 핵심은요, 신사회운동 주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번 사회문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답 찾을 때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그렇지만 아마 익숙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좋은 성적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점 결과 지금 던져진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2차 준비 열심히 하신 거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